채우리 선생님 책상에 있는 장난감. 우리 현우 거랑 똑같네. 김마리는 우연히 채우리의 개인 진료실에서 30년 전 현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채우리가 실종 당시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은 구급차 장난감이었습니다. 한진태와 병원에 가는 와중에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던 장난감은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었죠. 해들병원 소아과 진료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한현우. 땅으로 꺼진 건지 하늘로 솟은 건지 어떻게 애가 병원에서 없어질 수가 있냐고. 전국 방방곳곳을 다 뒤져보았지만 현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애를 데려갔으면 협박하는 전화라도 왔어야 되는 건데 30년 동안 그런 것도 일절 없었죠. 아무래도 애가 없던 사람이 현우의 손을 잡고 데려갔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요. 하지만 따라가는 와중에도 채우리는 손안에 든 장난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장난감이 잃어버린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뺏어가면 자지러지게 울어서 잠잘 때도 꼭 품고 있었던 거죠. 30년 동안 하도 많이 만져서 손때가 타고 바퀴가 다 망가져 있었지만 채우리는 아주 소중히 엄마의 흔적을 간직했습니다. 채우리가 친엄마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죽고 강화읍에 있는 성모임항원에 갔을 때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보물이로였던 거죠. 그리고 수지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노란 망토처럼 이 구급차 장난감이 채우리에게 친엄마를 찾아주는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채우리 서랍장 속 소중한 물건을 넣어놓는 박스에 들어있던 장난감은 수지한테 포스터를 들키고 나서 병원 진료실로 보관 장소가 옮겨졌는데요. 최근 채우리와 갈등 관계가 생긴 김마리가 채우리의 진료실에 들어왔다가 이 장난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낡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네. 책상 위에 올려진 장난감을 보던 김마리는 그게 현우가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것과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아채게 됩니다. 우리 현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랑 똑같구나. 현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새아빠처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제일 좋아하던 장난감이었는데 추억에 적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진나영이 2층 현우방을 콩이의 아기방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정말 오랜만에 열쇠로 잠겨있던 방을 열고 한참을 물건을 만지며 울고 난 후였으니 더 가슴이 아팠겠죠. 하지만 김마리는 이때까지도 채우리 선생이 자기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걸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현우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름도 성도 다를 뿐더러 채우리 선생을 최선영이 낳은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으니 말이죠. 현우 생각 때문에 또다시 슬퍼진 김마리는 집에 돌아가 현우방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 전 한 번씩 살펴보고 또 한 번 눈물을 쏟아내는데요. 그런데 그때 현우가 가지고 놀던 구급차 장난감이 이 방에 없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전 현우를 잃어버린 그날 아침 본인이 병원에 가는 현우의 손에 그 장난감을 쥐어주었던 걸 기억해내게 되죠. 그동안 현우를 찾을 때 인상착의만 떠올렸지. 세상에 현우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김마리는 아주 심장이 크게 뛸 것 같은데요. 채우리 선생이 가지고 있던 그 장난감 30년 전 물건이라서 이제는 나오지도 않아. 섣불리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평생 못 찾던 단서를 하나 찾아냈으니 김마리는 혹시나 채우리 선생이 우리 현우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채우리의 인사기록표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비서가 가져다준 채우리의 개인정보와 뒷조사 내용에서 김마리는 채우리가 잃어버린 아들 현우와 나이가 똑같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정말로 우리 현우일지도 모른다고. 비서가 메모해둔 특이사항에 채우리가 중학생 때 강화읍에 있는 성모임항원에서 지금 호적의 엄마로 되어 있는 최선영에게 입양되었다는 걸 확인하고는 김마리는 곧바로 강화읍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곳은 저번에 김마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부를 한다고 방문했던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한진태와 최선영을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었죠. 수녀님한테 최선영은 이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아이들 밥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했고 한진태는 낚시하다 우연히 들렸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 보여서 기분 나빠하기만 했었잖아요. 최선영한테 말도 안 되는 상간녀 오해를 했었는데 최선영이 정말 현우를 입양해서 키워준 은인이었다면 100번 1000번 무릎을 꿇어야죠. 성모 희망원에 도착한 김마리는 곧바로 원장 수녀님을 찾아서 마당집 사장님인 최선영이 입양한 채우리에 대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수녀님, 그 아이가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내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지내던 사진이나 입양 당시 기록을 제가 확인해야 해요. 이곳을 졸업한 아이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되겠죠. 하지만 원장 수녀님은 절박한 김마리의 요청에 하나하나 먼지 쌓인 자료를 뒤져가면서 결국 채우리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아낼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곳에 5살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이게 보육원에 입소한 첫날 찍은 사진이에요.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 당시에 매일 빨갛게 눈이 부어 있었던 게 기억나네요. 하지만 아무리 눈이 붓고 조금 컸더라도 김마리는 단번에 이 아이가 현우인 것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너무 시간이 흘러서 못 알아볼 수도 있다지만 이것도 못 알아보면 엄마가 아니죠. 내 아들 내가 30년 동안 전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내 옆에 와 있었어. 내가 내 아들도 못 알아보고 그동안 우리 현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채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친엄마로 알고 있었던 건지, 이렇게 보육원에 입소 기록까지 있는데 왜 아이를 찾지 못했던 건지 수많은 의문을 해결해야 하지만 우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김마리는 그토록 끓이던 아들을 찾았다는 것이고 우리 헤어진 백구와 오구 커플은 이제 더는 웃기지도 않는 남매 행세를 그만두어도 된다는 거죠.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아들. 김마리는 그동안 못해주었던 걸 채우리에게 전부 해주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진수지도 최선영에 대한 어색함과 미움 때문에 엄마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시간이야 좀 걸리긴 하겠지만 채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해들병원의 후계자로 거듭날 것 같은데요. 채우리야 이런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지만 다른 사람에겐 그렇지 않죠. 특히나 한현성이 해들재단의 모든 걸 물려받을 외동아들이라고 알고 있던 진나영 입장에서는요. 이제 채우리가 장남이고 진수지가 맏며느리가 되게 생겼으니 다시 한번 진나영의 열폭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채우리의 기억이 왜 잘못되어 있던 것인지 이제 알아봐야겠죠. 한진태가 일부러 애를 버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혹시나 반전이 있으면 정말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진수지가 최선영 호적에 오르는 소송을 진행 중이니 이제 채우리도 김마리 밑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저번에 한진태가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게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일이라고 했던 적이 있어서 이 과정에서 한진태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던 안타깝게 헤어진 우리와 수지가 하루빨리 재결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도 함께 이겨내야죠. 수지가 힘들 때 우리가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이번엔 은혜 갚는 수지가 되겠네요. 두 사람의 재결합을 응원하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